동키의 주식생활. 네, 안녕하십니까, 동키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매했던 종목 한 가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요청 주신 직장인이 하기 좋은 종가 배팅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네, 같이 조건 검색식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또 성과 검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잘 맞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매매했던 종목을 보여드리면 일단 퓨처캠을 가지고 왔어요. 네, 퓨처캠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던 종목이에요. 제가 실제로 소개도 여러 번 드리기도 했었고 그 박스권 안에서 계속 놀던 종목인데, 오늘 보시면 제가 장 초반쯤이죠. 이쪽에서 어느 정도 돌파의 흐름이 나오길래 이쪽에서 매수를 하고 슈팅이 나온 이후에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매도를 한 이후에도 분위기는 계속 좋았어요. 일단 제가 매수와 매도를 했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매수를 한 이유는 일단 일봉으로 보시면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 제가 하락을 했을 때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박스권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단까지 오기를 어느 정도 기다렸었고요.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계속 21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1선이 어느 정도 닿았을 때, 이평선들이 어느 정도 모일 때, 이때를 기다렸다가 한번 매수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매수를 한 이후에 바이오 테마 자체가 굉장히 오늘 흐름이 좋아서 또 금방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수익은 6% 정도, 6% 조금 넘게 수익을 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드렸던 이격도 침체 세 종목 기억하시나요? 대한강통신과 D&D 파마텍, 그리고 로키텔스케어,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세 가지 종목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가 소개드리고 난 이후에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강통신을 보시죠. 대한강통신은 요 밑에 자리에서 61선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것 같다라고 소개를 드렸고 바로 다음날 5%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21선에 올려놓으면서 고가 기준으로 한 8% 정도 수익이 나왔네요. 종가 기준으로 한 4% 정도. 네, 그래서 대한강통신 종목은 이격도 침체 신호가 뜬 이후에 두 번 연달아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이 이어졌고요. 그 다음 종목은 D&D 파마텍이죠.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제가 소개드린 이후로 고가 기준 6.27%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고가 기준 5% 정도의 상승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키텔스케어 같은 경우도 다음날 4%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로 고가 기준 한 7% 정도의 상승이 나왔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소개드렸던 이격도 침체 세 가지 종목 모두 이틀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한 평균 5% 이상 정도가 다 나왔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격도 침체나 검색식이나 이런 거라고 해서 무조건 100% 다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하락이 항상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이격도 침체가 뜬 종목들 중에서도 굉장히 추세가 좋았고 한 번 더 반등해 줄 만한 위치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종목을 소개드렸던 거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노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종목 보시면 이 종목도 이격도 침체가 되게 여러 번 떴어요. 그죠? 제가 지금 소개드렸던 세 가지 종목은 다 상승이 일어났지만 이노테크 보시면은 다 상승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못 물리면 진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아무리 소개를 드렸다고 해도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서 손절 라인을 잡고 익절 라인을 잡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직장인들이 하기 좋은 종가 베팅 관련한 검색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림의 종가 베팅 하는 것과 돌파의 종가 베팅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인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눌림에 대한 종가 베팅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제로 직장인인 제가 유용하게 쓰는 검색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 왔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검색식 넣는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제 전 영상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간 내 거래대금을 넣습니다. 여기 10봉 보이시죠? 10봉에 1000억 넣어주시고요. 요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20봉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1000억이 아니라 500억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10봉으로 맞춰놨고요. 그리고 기간 내 등락률,
이것도 10봉 이내에 15% 이상 이 정도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가격이라고 치면 세 번째 가격 이동 평균 비교가 나오는데요. 이걸 눌러주시고 62평보다 종가가 더 크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242평도 넣어주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격도라고 치면요. 이동평균 이격도가 나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 1, 2평이 장기 2평, 22평 그죠? 1, 2평이 22평 1, 2평은 현재를 뜻하는 거고요. 22평에 3% 이내에 근접해 있다. 그리고 12평 이내에 3% 이내에 근접해 있다. 그리고 52평에 3% 이내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주시고요. 세 개를 괄호를 넣어주시고 올로 바꿔주십니다. 더블 클릭하면 바뀌거든요.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등락률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주가 등락률을 검색하셔서 1봉전보다 0봉전 오늘이죠. 0% 이하 이렇게 넣어주시고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신고가 발생 조건식인데요. 신고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신고가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고가에서 맨 마지막 거를 클릭해 주시고 10봉 이내에 240봉 신고가 발생으로 넣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으로부터 10봉 이내에 240봉을 포함한 신고가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0봉 안에서 최근이 가장 높은 자리였다. 그 자리만 골라줘 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이 뜨는데요. 사실 보시면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다 많이 보시는 종목일 거예요. 그죠? SPG, 고영, 우린 BTS, 현대오토웨버, SP시스템스, 이벤티지랩 제가 한 번씩은 다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거의 다 매매를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SPG부터 보면 상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종가 베팅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고영도 오늘 하면 좋겠다. 우린 BTS도 상승했다가 하락했고 지금 5위평 근처에 있죠. 오토에버도 5위평 근처에 있고 SP시스템스도 5위평 근처에 다 왔고요. 인벤티지랩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게 100% 승률의 검색기라면 지금 나온 종목들이 모두 다 내일 상승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매법이나 검색기나 지표나 뭐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이 100%는 없습니다. 항상. 그 어떤 것도 100%는 주식에선 존재하지 않고요. 그 100%를 찾는 것보다 그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모두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3개는 가고 3개는 안 간다 했을 때 3개는 더 크게 익절을 하고 3개는 짧게 손절하는 것이 나의 대응이고 나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일단 검색식이 나오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땐 이 종목들 모두 지금 현재 종가 베팅을 하기에 나쁜 자리들은 아니에요. 종가 베팅하기에 나쁜 자리들은 없습니다. 지금 모두 다 좋은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제가 현재 들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이 안에서. 제가 오늘 종가 베팅한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걸 보여드리고 성과 검증을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과 검증으로 넘어가면 25년 10월부터 볼까요? 10월 1일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5가지 종목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도 요날 검색이 됐네요. 요날 신고가를 찍은 다음에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요날 우리기술투자는 요날 검색이 됐는데 요 뒤로 계속 하락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요게 검색기에 잡히더라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검색기에 뜨기 전날에 9월 30일 날 긴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장대 음봉이 꼭대기에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 종목은 그 다음부터 매수를 하기 겁나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 아무리 떨어져도 저는 사실 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매수하지 않은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오성첨단 소재인데요. 요날 잡혔습니다. 여기 장대 양봉을 어느 정도 띄우고 큰 거래대금이 실리기도 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요 음봉에 잡혔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하기는 조금 껄끄럽긴 합니다. 그죠? 긴 윗꼬리가 달렸고 완벽하게 돌파한 것도 아니에요. 큰 거래대금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를 완벽하게 돌파하지를 못했고 그리고 주도 테마 자체가 10월 달에는
오성첨단 소재 같은 테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패스하고요. 다날 같은 경우, 이게 애매하죠. 여기서 한번 큰 상승이 있고 첫 눌림이 있고 두 번째 상승, 눌림, 세 번째 상승, 그 다음부터 하락이 이어지는데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1, 2, 3, 4, 5 파동이 다 나오고 A, B, C가 나오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지금 딱 검색식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얼마 전에 신고가를 찍었고 지금 매수하지 않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거래대금도 최근 장대 항봉이 가장 많이 터졌고요. 매수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자리인데 이거 저도 실제로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고 그리고 이 기준목이 깨졌을 때 손절을 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여러분. 이렇게 되게 높은 확률로 좋은 자리가 나온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주가라는 게, 이 주식이라는 게 저희 생각대로 100%다 되면 누구나 다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실제로 손절을 했던 종목이고, 손절을 할 때는 저희가 짧게 가져가야 되고, 익절을 할 때는 길게 가져가야 손익비를 높일 수 있고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는 살짝 애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올릭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 앞전에도 크게 계속 상승을 하던 종목이에요.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던 종목인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눌리고 상승 눌리고 잡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오죠. 그죠? 그럼 한 현재까지 했을 때 한 5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을 한번 크게 먹으면 다날 같은 종목 손절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일동제약도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죠?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큰 거래대금과 함께 상승을 하고 눌림이 나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실제로 매수는 하진 않았지만 매수를 할 만한 위치긴 합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자리에서 지지를 제대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상승. 그리고 오늘도 흐름이 굉장히 좋죠. 시외에서도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제가 예상했을 때는 일동제약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비만 쪽으로도 엮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눌림 공략에 있어서는 항상 첫 번째 눌림이 확률이 가장 좋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인데요. 예시를 들자면 이 종목을 제가 일단 왜 갖고 왔냐면, 제가 예전에 크게 한번 손절을 했던 종목입니다. 아픈 기억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 나름의 워낙에 주식이 잘 됐었고 너무 자만한 탓에 제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때라 또 기억에 많이 남네요. 그래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보시면 22년도에서 23년도 차트거든요. 이쪽에서 한번 상승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이때 이슈가 뭐였냐면 우크라 재건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오고 확실히 돌파를 해줬어요. 그죠? 이쪽 라인을 돌파를 해주고 상승이 나온 다음에 눌리고 상승. 제가 이 종목을 여러 번 매도를 했었어요. 좀 지우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종목을 언제 처음 매수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날 기준봉이 띄었을 때, 이렇게 지지가 확실히 보이고 기준봉을 띄우고 눌렸을 때, 얘는 힘이 세니까 이 라인을 돌파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눌렸을 때 저는 매수를 했고 돌파해 팔고, 눌렸을 때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돌파해 줬을 때 팔고요. 그리고 이쪽은 지켜보기만 했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피날레죠. 5천억이 터지면서 크게 한번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이 차트가 하락을 할 차트처럼 보이진 않아요. 제가 지금 봐도 그렇거든요. 여기서 앞으로 가면 더 갔지, 이렇게 대금이 많이 터졌는데도 하락하고 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도 엄청나게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고 이제 베팅을 했고요. 그 뒤로 하락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제가 항상 손절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60일선을 깬다던가 기준봉을 훼손시킨다던가 뭐 장기평을 깬다던가 이랬을 때 저만의 원칙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만큼 좋은 종목이라고 믿고 있었고, 워낙에 비중을 많이 실어서 베팅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크게 당했던 종목인데, 제가 여기서 이 종목으로 크게 손절하면서 배운 거는 뭐냐면요. 네, 눌림은 항상 첫 눌림만 하겠다. 혹여나 내가 두 번째 눌림, 세 번째 눌림을 한다면 손절 기준을 더 타이트하게 잡고 하겠다라는 게 저의 명확한 기준이었습니다. 이 종목을 손절하고 난 이후로 확실하게 기준이 더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종목은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확률이 좋아 보이지만 손절해야 되는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대로 안 가고. 그래서 그런 종목을 한번 걸리면 내 기준과 원칙대로 손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절을 못하게 되면 그 이후에 더 좋은 종목이 나와도 그만큼 베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과 원칙대로 손절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렇게 몇 가지 종목 성과 검증 통해서 봤는데요. 네, 사실 직장인으로서 아니면은 뭐 장중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분들께서는 종가 베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매매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종가 베팅 같은 경우도 결코 쉬운 매매법은 아니거든요. 물론 저도 주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해보시고 많이 경험해보시고 그리고 내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확실하게 세우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검색식 눌림 종가 베팅을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돌파 종가 베팅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큰 수익 있으시길 바라겠고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